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신엽 변호사입니다. 한동훈을 제명하고 나서 국민의힘의 지지율이 급등했다는 조사가 나왔습니다. 특히 한동훈 제명 이후에 대구 경북의 지지율이 급등을 했는데요. 현실은 조선일보 같은 데가 떠들어대는 것과 완전히 다르다는 것입니다. 조선일보 같은 데는 만약에 한동훈을 제명하거나 한동훈을 쫓아내면 국민의힘은 폭망하고 말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조갑재라든지 이런 인간들도 다 지금 그런 얘기에 동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동혁 대표는 지금 한동훈을 안아야 된다. 만약에 한동훈을 안지 않고 쳐내게 되면 한동훈 그 역풍, 대역풍이 불어가지고 장동혁조차도 당에서 쫓겨나게 될 것이다. 뭐 그런 얘기입니다. 뭐 김무성도 그런 얘기를 했고 다 뭐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동훈을 제명한 결과가 오히려 국힘의 지지율 급등으로 나타났다는 겁니다. 저번에 말이죠, 장동혁 당대표가 사과를 했을 때, 계엄 사과를 했을 때 지지율이 폭락했습니다. 그래서 30%대 초반까지 떨어졌거든요. 그러다가 이번에 다시 한동훈을 제명하니까 지지율이 37%까지 올랐었습니다. 그러니까 3.5% 정도가 올라가 가지고서 이번에 사실 민주당하고 오차범위 안으로 좁혀지지 않았습니까? 그 정도로 한동훈 제명 효과가 컸다는 겁니다. 물론 거기에는 말이죠,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사형 구형, 이것도 역풍이 크게 불었습니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 사형 구형과 그리고 또 한동훈 제명, 이것이 겹쳐지면서 국민의힘 지지율이 급등한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자, 그러면 한동훈에 대해서 이제 저 내피셜, 그러니까 조중동이라든가 일부 기득권 정치인들의 내피셜, 이거는 전혀 통하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인데, 장동혁의 단식이 시작되고 나서 지지율 이제 변화가 또 중요한데요. 단식도 이번에 지지율의 상승에 큰 영향을 끼쳤다라고 하는 것이 분석입니다. 15일부터 단식을 했거든요. 오늘로서 7일째인데 한동훈에 대한 제명과 더불어 한동훈의 예봉을 꺾는데 장동혁의 단식이 큰 역할을 했다라고 하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도 확장 이론, 조선일보가 내세우는 중도 확장 이론이라는 거, 그 다음에 또 극우와의 단절이라는 거, 윤 어게인 세력과의 단절이라고 하는 거, 이런 것들이 더 이상 지지율을 올리는 그런 요인이 되지 못한다. 그러니까 조중동에서 얘기하는 것이 전혀 맞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 이번에 증명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선거에서 이기려면, 그러니까 오히려 쳐내야 될 것은 조중동 세력이다. 선거에서 이기려면 뭐 극우를 쳐내라, 윤 어게인을 쳐내라, 뭐 이런 식으로 저쪽에서 얘기하고 있지만 지금 수치로 드러나는 것을 보면 증명이 되고 있죠. 지지율로 증명이 되는 사실을 보면 오히려 그게 아니고 조중동을 쳐내고 조갑재를 쳐내고 그리고 저 김무성 세력을 쳐내고 한동훈 세력을 쳐내고, 그게 지지율 상승의 요인이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특히 대구 경북 쪽, 부울경 쪽 이쪽의 여론조사를 보면 한동훈 제명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절대적으로 찬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한동훈이가 사실은 영남에 어떤 그 지지 기반도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한동훈이는 마치 자기가 영남이 자기 안방인 것처럼 처음에 또 부산 쪽에서부터 저번에 당대표 나왔을 때도 선거운동을 하겠다고 떠들어대고 그렇게 좀 자기가 거기 깃발 꽂으려고 하고 있으나 깃발이 꽂히질 않습니다. 영남에서는 말이죠, 특히 대구에서는 한동훈을 갖다가 절대 우리 사람으로 보지 않고 또 우리 국힘으로도 보지 않고 우리 자유 보수 우파로도 보지 않습니다. 원래가 대구에서는 당연히 그래야 됐던 거죠. 근데 조금 선동선전에 속아가지고, 아니면 그 당시 윤석열 대통령 그 후광, 이것 때문에 대구에서 일시적으로 한동훈을 갖다가 좀 지지한 적이 있습니다. 한동훈이가 그 당대표 될 때, 그때는 아무래도 대구의 표심도 한동훈한테 일부 갔다고 봐야죠. 근데 그때 상황을 보면은, 그때는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의 그 갈등 관계가 밖으로 표출되지 않아가지고 어느 정도는 조금 뭐 갈등 관계가 있는 것처럼 보였지만 그렇게 배신을 때린 건지를 몰랐던 겁니다. 왜 알았다면 그때 당대표도 안 만들어줬죠. 그런데 그걸 제대로 모르는 상황에서 한동훈이가 좀 인기가 그 당시 형식적으로는 있으니까 윤 대통령을 잇는 다음에 어떤 그 황태자인 줄 알고 그래서 한동훈이를 당대표로 뽑아줬던 건데, 그게 엄청난 패착이었죠. 사실은 그것이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으로 이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비대위원장 시킨 것도 당연히 패착이었고, 그 전으로 올라가면 법무장관 시킨 것도 패착이었고, 하여튼 법무장관을 거쳐서 비대위원장까지 갔단 말이에요. 근데 비대위원장 시킨 건 정말 패착이었는데, 근데 비대위원장 되고 나서 이제 이름이 하는 걸 보고 나서, 그리고 또 총선 다 말아먹고 하는 걸 보고 나서 윤석열 대통령도 아차 싶으니까 이자를 갖다 당대표로 안 시키려고 했죠. 그래서 그 당시에는 이제
원희룡을 밀었던 것도 사실이죠. 윤 대통령은 말이죠. 그런데 그때 문제가 뭐냐면, 그렇다고 해서 윤 대통령이 확실하게 뭐 원희룡을 대놓고 밀었다거나 그런 건 아니지 않습니까? 대통령이다 보니까 그렇게 할 수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이 한동훈이가 그때까지만 해도 마치 자기가 윤하고 갈등 관계가 크지 않은 것처럼 쇼를 하면서 윤 대통령의 후광을 얻고 당대표가 될 수 있었던 겁니다. 근데 당대표 되고 나자 완전히 더 돌변한 거죠. 비상대책위원장 할 때도 공천을 지멋대로 하는 등 상당히 배신을 때렸지만, 그때까지만 해도 그래도 눈 오는 날 90도로 인사하는 거 말이죠. 저 서해안 가서 그런 식으로 아부를 떨었던 겁니다. 근데 그때라도 확실하게 이 한동훈이를 갖다가 내쳤어야 되는데, 그 당시는 이미 뭐 좀 늦었다고도 볼 수 있는 거고, 그런 다음에 어쨌든 간에 이제 탄핵을 한동훈이가 시키는 거죠. 계엄을 갖다 내란으로 몰아가지고, 자, 그렇게 된 겁니다. 자, 그런데 어쨌든 간에 이 한동훈 때문에 결국 국민이 이렇게 아작이 난 겁니다. 저번에 박근혜 대통령 때도 한동훈 때문에 그렇게 된 거고,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도 한동훈 때문에 그렇게 된 거고, 이 정도 되면 정말 한동훈을 갖다가 당연히 쫓아내는 것이 당연함에도 불구하고, 조중동은 말이죠, 국민의힘을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조중동이 생각하는 건 족벌 언론, 자기들만 생각하는 거죠. 자기들이 주도권을 잡고 정치권을 쥐락펴락하고 싶은 거죠. 그러다 보니까 윤 대통령은 그게 안 됐단 말이지. 전혀 안 통한 사람이 윤 대통령이야. 그 전에 박근혜 대통령도 안 통했던 거죠. 안 통하니까 쫓아낸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쫓아내기 위해서 이 조중동 세력하고 그 다음에 저 김무성 세력, 이런 것들이 손잡은 거죠. 이번에는 이제 한동훈 세력, 이런 것들이 손잡고서 쫓아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항상 문제는 뭐야? 조중동이다. 항상 조중동이 뒤에서 이 보수당을 갖다가 쥐락펴락하면서 분란을 일으킨 겁니다. 그러니까 조중동을 끌어내지 않으면 또 같은 일이 생긴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또 새로운 대통령을 뽑아서 정말 천신만고 끝에 만들었다 칩시다. 그런데 또 그 조중동은 지들이 그 대통령을, 새로운 대통령을 갖다가 쥐락펴락 하려고 할 거거든요. 특히 보수 쪽에서 나온 어떤 대통령이 있으면 조중동은 더군다나 더 쥐락펴락 하려고 합니다. 왜 그러냐? 어차피 이 보수 쪽의 대통령은 MBC나 이 좌파에서는 도와주지 않는단 말이죠. 여기서 안 도와준단 말이죠. 그러니까 조중동은 니네 우리라도 안 도와주면 어떡할 거냐, 그런 배째라신 거야. 그래서 자기들이 일단 하나의 주문을 하면서 꼭두각시로 만들어 놓고 자기들 손안기에 집어넣어 놓고 자기들이 조정하고 싶어 하는 거죠. 근데 그게 이제 안 되면 바로 탄핵을 시켜버리는, 그게 하나가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었고, 이번에 또 윤석열 대통령이었다, 이 말이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번 기회에 한동훈을 밀다가 완전히 실패한 조중동 아닙니까? 조중동을 갖다 완전히 손절해야 된다. 조중동은 말이죠, 한동훈을 밀다가 실패하면 다시 또 장동혁을 이제 미는 척 할 거예요. 하지만 장동혁을 결코 진짜로 밀어주지 않습니다. 다만 이제 공격을 안 할 뿐이죠. 따라서 장동혁도 조중동과의 관계는 앞으로 이제 여기는 단절을 해야 됩니다. 뭐 저것들이 도와준다면 그걸 갖다가 거부할 필요는 없겠지만, 거기다 의지하는 그런 어떤 정치를 해서는 안 된다. 그것들한테 의지했다가는 또 배신당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저것들이 뇌피셜, 다시 말해서 조중동의 중도 확장론이라든가, 뭐 그다음에 윤어게인과의 절연이라든가, 그다음에 또 그거와의 절연이라든가, 뭐 이런 식의 어떤 프레임, 이런 거에 더 넘어가서는 안 된다. 장동혁이 지금 주도권을 잡았거든요. 이렇게 주도권을 잡았을 때 조중동을 쳐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시엽TV입니다. 좋아요, 구독을 부탁드립니다.